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인 친구 지영이네 집에 초대받아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지영이는 제가 대학 때 사귄 친구로 YMS라는 영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온 친구였습니다. 영국의 학생 비자는 학기 중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영이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YMS를 신청해서 오곤 했습니다. YMS는 몇 가지 직종을 제외하고는 학업을 하면서 일을 병행해도 큰 제한이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한국에서 제과 디저트 실무를 배우고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영국에 유학 온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직원이었는데 미래지향적이면서 멋진 여성의 삶을 사는 그녀가 부러웠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전 남편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이나 하고 있는 제 인생과는 180도 달랐어요. 혼자 서는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었지만 고졸의 기술도 없는 제가 할 만한 일은 서비스직이나 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요리학교에서 제과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저희 식당의 파티시에 일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주말에도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항상 학교에서 배운 걸 다시 복습 차원에서 요리해보고 새벽 1시에 잤다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바로 운동 갔다가 돌아온 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했지요.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예전에 들은 적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보니 제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더군요. 빽빽한 일정에 놀란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철인 같을 수 있는지 신기했으나 지영은 별것 아니라는 듯 오히려 저보다 의욕적이고 항상 밝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고작 주중에 파트타임이나 하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시든 닭처럼 힘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지영을 보고 많이 반성한 저는 부모님께 전문대에 입학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업에 집중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싫어하실까 걱정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응원할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문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지영이 또한 요리학교를 졸업 후 직장을 옮겨 5성급 호텔의 파티시에로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친구로서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그녀가 곁에 있을 줄 알았건만. 영국에 온 지 7년이 되던 해, 지영이는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 진짜 자신의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리 잡은 게 아깝지 않냐, 그 정도 보수를 주는 호텔에서 일하는 건 영국인들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도전을 즐기는 지영이는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냈기에 몹시 그리웠던 저는 가끔 지영이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쓰린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떠난 지 2년 후 휴가를 내고 한국 여행도 할 겸 지영이네를 방문했습니다. 지영이가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그녀가 먼저 저에게 한국에 놀러 오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아들과 함께 지영이네에 놀러 갈까 했지만 방학 때는 전 남편 쪽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다가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저 혼자 지영이를 보러 가게 되었죠. 지영이는 인천공항에 미리 저를 마중 나와 있었고 그녀의 차를 타고 편하게 서울까지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도 미세 공기 때문에 말이 많다 들었는데 영국에 비하면 훨씬 화창하고 맑았어요. 런던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고 아침에 하늘을 보면 우중충한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이 드높고 시원한 하늘을 보니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 제가 살던 곳과 달리 참 깨끗하다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은 유럽에서도 더럽기로는 파리 다음 가는 도시거든요. 예전에 한국 여배우가 영국 브이로그를 찍은 걸 본 적 있는데요.
런던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계속 쓰레기가 밟히니까 당황했는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발에 막 치인다고 말하더군요. 그녀의 브이로그에 찍힌 것 중에는 숙소 앞에 쓰레기가 널브러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영국 시민으로서 창피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중도덕이 없을까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있었습니다. 잠깐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을 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차가 오기 전부터 한 줄 서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국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줄 서는 걸 잘 안 하기로 유럽에서도 유명한 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죠.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출입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서로 몸이 닿거나 밀치면서 어느새 저만치 맨 뒷줄로 밀려나기 일쑤죠. 저도 영국인이지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첫인상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한국의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지영이에게는 약간의 실망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영이는 부모님과 함께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한옥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을 가셔서 저와 지영이 두 사람만 4일간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한옥집의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에 감탄한 것도 잠시. 침대조차 없는 방을 침실이라고 안내해주자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나보고 여기서 자라고? 저는 지영이에게 침대가 없는데 어떻게 자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이불을 가리키면서 바닥에 깔고 가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영이한테 융숭한 대접을 기대하며 한국에 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손님인데 찬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31해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닥에서 자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영국에 끌려온 노예들이 냉골 바닥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면 모를까요? 이때 기분이 팍 상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녀가 묻는 말에나 대답할 뿐이었죠. 식사를 끝낸 후 다시 방으로 돌아갔는데 방 안 공기가 후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더니 발 아래에서 뜨끈한 훈기가 올라와 깜짝 놀랐죠. 이부자리는 이미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는데 아마 지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이불 안으로 들어간 저는 생각보다 등 아래가 딱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밑에 깔린 이불이 생각보다 도톰하고 푹신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만 해도 찬 기운이 강한 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 전체가 후끈해질 수 있었을까요? 뜨뜻한 기운 때문인지 금세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자야 하는데 이불 바깥을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몇십 분간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스스로 눈이 감겨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어제보다는 덜 뜨거웠지만 여전히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저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맨바닥에 몸을 대자로 눕혔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몸을 바닥에 지지는 느낌이랄까요? 지영이를 만나러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는 찜질방 문화라는 게 있더군요. 영상 속 남자들은 열기로 가득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왜 사서 고생하는 저런 짓거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낙지처럼 늘어져 보니 알겠습니다. 이런 뜨뜻함이라면 땀을 흘리고 있어도 좋을 듯 했어요.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 스르르 방문이 열리며 지영이가 등장했습니다.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저는 깜짝 놀라 재빨리 일어났죠. 이런 모습을 그녀에게 보인 것이 몹시 창피했어요. 그러나 지영이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면서 외국인들은 처음에 온돌 바닥을 겪어보면 다 그렇게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난방 방식으로 열기가 방바닥을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방 전체를 데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온돌 파이프를 밑에 깔아 보일러로 데운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로 물을 데워 온수를 만든 후 그 온수를 방바닥의 매설한 관으로 순환시켜 바닥을 데우는 것이죠.
라디에이터로 겨울나기를 하던 저에게 한국의 난방 방식은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난방은 라디에이터로 이루어지며 간혹 벽난로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라디에이터가 열기를 내면서 방 안의 공기를 덮여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인데 사실상 공기만 조금 따뜻해지는 수준이라 영국 사람들은 겨울에는 항상 옷을 전부 다 껴입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후끈한 온돌을 경험했으니 당연히 저로서는 놀랍지 않겠어요. 온돌에 중독되어 버린 저는 영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기술자를 수소문해 집 바닥을 드러내고 온돌 파이프를 깔았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깨졌지만 한겨울에 따뜻한 온돌에서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처음엔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인간으로 취급했지만 막상 우리 집에 와 온돌의 마력을 겪고 난 후에는 저를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한국의 온돌이 영국집 곳곳에서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